현대적인 치료들, 특히 한갑성선제 치료가 무서운 이유가 수치 조절이 너무 잘 되니 환자분들이 병식이 낮아져요. 이 기능 항진증 자체는 생각보다 약으로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자체는 큰 병이 아니라고 느끼기 쉽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의 시작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약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운 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심장에 많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혈관 합병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려성 심부전이다, 뭐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좀 중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심장 질환들의 위험이 제일 높은 질환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기 힘든 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능 항진증이 왜 왔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고 생활을 좀 바꾸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병들까지는 안 갔을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이라는 장기의 기능이 항진됐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빈맥, 부정맥, 또는 심장이 빨리 뛴다, 심박 출량이 늘어나서 느껴지는 심계항진, 또는 열이 많이 난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뭐 살이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 항진과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두근거림, 손떨림,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 조금 독특한 게 여기 이제 근력 약화로 인한 근육마비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이게 증상이 표현이 근력 약화라고 하면 조금 무섭고 좀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몸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근육이나 단백질도 많이 소모가 돼서요, 근육이 조금 더 소모가 일반인들에 비해 빨리 된다 이해하시면, 그 정도의 근육 기능 저하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력이 막 떨어져서 물건을 못 짚고 이런 정도의 상태를 흔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레이브스 암병증이라고 하는 건 그레이브스병 환자분들한테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레이브스병 진단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 TSH 수용체 항체라는 건데, 이 항체 양성이 있는 분들은 이 항체가 여러 부분에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눈 뒤쪽, 우리가 눈 안화에 이 TSH 항체가 붙는 부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레이브스 암병증을 모식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T세포가 만들어내거나 B세포가 만들어낸 이 항체들 중에 여기 TSHR 요게 여러 군데에 붙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피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눈 뒤쪽에 요 섬유 아세포 쪽에 붙어서, 이게 이제 지방세포로 막 분화되고 증식하고 비대하면서 눈 뒤쪽에 근육이, 지방이 이렇게 불어나는 형태라 안안의 부종이 발생하고 조직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눈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래서 안화 증상들이 안구 돌출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 안구가 돌출되면서 복시가 나타난다거나 시야와 관련된 어떤 이상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걸 그레이브스 암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브스 암병증의 경과와 갑상선균은 항상 일치하지 않나요? 그쵸. 이제 굳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TSH 리셉터, 아까 이야기한 그 메인 원인이 되는 그 TSH 리셉터 역가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TRAB라고 알려진 그 TSH 리셉터 항체의 역가가 높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증상도 높은 경향은 있는데 1대1로 매칭하거나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능 항진증과 비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T3, T4 수치와는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 약을 통해서 잘 조절되는데도 이 암병증은 계속 진행된다거나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연구로 이미 밝혀졌는데, 흡연 자체가 이 그레이브스 암병증 뿐만 아니라 그레이브스병 자체의 관해율을 많이 낮추고요. 그러니까 한갑상선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호르몬제를 쓰는 분들조차도 흡연을 유지하시게 되면 이 약물의 반응이 떨어져서 관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수치가 떨어졌더라도 흡연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재발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특히나 남녀 가릴 것 없이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브스병 중에서도 특히 이 암병증이 흡연과 더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연구들이 많아서, 암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여자분이 이 환자다 또는 배우자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분들도 금연을 꼭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환자분 사례를 좀 보면, 기능항진증을 2022년 9월 진단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증상으로는 불안장애, 그래서 정신과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고, 수면장애, 기력저하, 그리고 고혈압, 수면장애, 또 골다공증, 이런 증상들이 지금 체크가 되죠. 그리고 또 다한증. 다 대표적으로
기능 항진증에 동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게 다 따로따로 나타난 증상들처럼 보이지만 기본은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발된 증상들이라 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래서 흔히 요분 환자분들처럼 여성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주로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기능 항진증을 갱년기로 알고 있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기능 항진증이었다라고 확인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렇게 불안장애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것 중에, 또는 심장이 막 갑자기 빨리 뛴다, 뭐 어떤 특별히 불안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심장이 뛴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경향을 중년 이상, 특히 여성분들한테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보게 되고요. 조금 더 젊은 분들 사례로 보면, 이분도 지금 좀 안타까운데 치료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병식이 너무 낮아요.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아서 그런데, 여기도 기능 항진증 어린 친구죠. 벌써 메티마졸 5년 이상 복용했다는 건 고등학생 때 확인이 된 거죠. 5년 동안 먹으면서도 계속 TSH 수치는 올라갔는데 약 먹으면서 T폰은 회복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고, 초음파상의 결절 있고, 증상을 보면 여기 이제 변비가 심해, 피로감 많이 느끼고, 생리불순, 뭐 사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생리불순 아주 흔하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생리불순과 머리가 빠진다, 탈모 같은 증상들 때문에 이상하다 원인을 찾다 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확인된, 이게 사실 젊은 여성 환자분들한테서는 제일 가장 임상적으로 보기 쉬운 증상이에요. 임상적으로는 제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진단이라는 시점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뭐 증상이 처음 언제 나왔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너무 다양한 증상이다 보니까 딱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이 증상이 생겼다라고 매칭이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이 사례인데 2011년 진단이네요. 이분도 젊은 여성분이죠. 진단이 보시면 류마티스 때문에 오셨어요. 원래는 저희한테는. 근데 이런저런 과격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류마티스, 쇼그렌, 혈수판 감소증, 그 이전에 처음이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항진증은 2011년부터 있었던 건데, 처음 2011년 발병되고 나서 지금 10년 가까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조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병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치료들, 특히 항갑상선제 치료가 무서운 이유가 수치 조절이 너무 잘 되니 환자분들이 병식이 낮아져요. 왜냐면 나는 약 먹으면서 수치 조절되고 있고, 그렇지만 증상은 비슷하게 기능 항진증의 증상에 여파가 남아 있는데도 나 수치 정상이니까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하고 잘 조절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굳이 뭐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생활을 바꿔야 된다거나 이 치료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약 꾸준히 먹고 하다 보니, 문제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지난번에 기능 저하증이랑 동일하게 이 기능 항진증 자체는 생각보다 약으로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자체는 큰 병이 아니라고 느끼기 쉽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의 시작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약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운 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초기 진단을 늦췄다라는 것보단 초기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이 증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히 수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을 바꾸지 않고 약물에만 의존하다가 다른 병들이 생겨서 오신 분들은 정말 치료가 어렵고 늦습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분인데,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병식이 좀 낮고 여러 요소로 인해서 치료를 못하고 계신데, 보시면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 11년의 항진증 시작이고요. 올해 7월부터 수치가 오르니까 이제 약물, 아주 단순해요. 수치 오르면 약물 용량 늘리고, 더 심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른 증상들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병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사실 이 시기 때 제대로 이 안티로이드나 메티마졸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건 수치를 조절할 뿐이니까 기능 항진증이 왜 왔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고 생활을 좀 바꾸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병들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이런 게. 근데 궁금한 게 병식이 낮다는 거는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 피곤하면 다 있지 않나. 그리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때 병원에서 기능 항진증 때문이에요 라고 진단을 했고 약을 써서 수치가 조절됐으면 그런데도 저는 계속 피곤한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가 변화됐으니까, 수치가 잡혔으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갑상선 환자분들이 특히나 안타까운 게 너무 이 수치 조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 되고 있으니까 정상이에요 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세요.
그거 절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항진증이 생긴 원인 부분은 전혀 회복이 안 됐는데 올라온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상이 됐다라는 게 제일 위험하죠. 사실 이게 기능 항진증도 그렇고 당뇨도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분들 병식이 낮은 분들이 많죠. 약 먹으면 주시는 대로 먹으면 조절되니까. 그리고 또 조절 안 되면 약 늘리면 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좀 위험한 질환들인데 당뇨는 그래도 대사질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간이 이 병이 악화되는 시간이 있다면 얘는 이미 자가면역성 기전이 발생했다는 건 언제 이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은 이분만 보더라도 무섭죠. 사실 류마티스다 혈소판 감소증도 하나 의심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가면역성으로 연결될 만한 증상들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이미 노출된 상황이니까 이건 오히려 병식이 상당히 높아야 나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각성을 하고 치료를 하시고 몸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병증이라는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합병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거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먹는 약물들에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약물을 썼는데도 조절 안 되는 증상. 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갑상선 기능 이상 자체가 안 잡혀서 생기는 증상들은 아까 똑같아요. 대상진과 관련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골다공증, 뼈가 약해진다거나 살이 많이 빠진다거나 그러고 해서 근력 감소 같은 것들이랑 또 하나가 심장도 열심히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짜내다 보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에 더해서 그게 심장에 많이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합병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려혈성 심부전이다, 뭐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좀 중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심장 질환들의 위험이 제일 높은 질환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기 힘든 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불임이죠. 불임을 많이 유발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들이 이제 항갑상선제가 뭐 메티마졸, 그리고 프로피틸와르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물은 권장드리기는 어려운 약물들이거든요. 이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임신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약물들이 다 임산부들한테서는 조기 뭐 유산이나 이런 임신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하나랑 아이한테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약물 부작용도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물로 조절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증상이 대표적으로 아까 그레이브스 암병증이죠. 이 암병증은 약물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약물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나 생리불순 아까 이야기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직접적인데요. 갑상선 종양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양이 생겨서 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염증이랑 결절이 되면서 갑상선이 부어지는데 그냥 나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기능항진증의 원인은 아직은 또 알려지지 않았다. 면역계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원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면역계가 교란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의미인데 면역계 교란을 유발하는 게 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성 물질들이나 화학약물들, 호르몬제들의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 핵심이 음식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대사라는 의미는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기 위한 과정을 주도하는 애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가 뭘까 하면 음식이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치료를 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